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시 가족입니다. 2025년 봄,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헤어진 부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상처와 용서,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따뜻한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중석, 그는 올해 48,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을 잃었던 남자다. 오늘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작은 핸드폰 수리점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째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예전처럼 큰 꿈은 없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강남역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이영아?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다. 윤미영, 내 전처, 그리고 딸 하은이의 엄마였다. 준석이 오빠, 15년 만에 재회였다. 미영이는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그녀를 더욱 차갑고 강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떻게 지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 보이네.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전동차에 올랐다. 서로 다른 칸이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미영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15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나 보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하은이 번호. 성인이 된 딸과는 1년에 생일 때 한두 번 연락하는 게 전부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엄마, 정말이야? 아빠를 봤다고? 하은이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엄마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23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녀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복잡한 존재였다.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났어. 많이 늙었더라. 미영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은이는 알 수 있었다.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별말 없었어. 그냥 안부 정도. 하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진 존재였다. 엄마는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셨다고만 했지. 이혼 이야기는 하은이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들을 수 있었다.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이혼. 하은이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가족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엄마 혼자 모든 걸 떠안게 했을까? 하은아, 괜찮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연인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엄마가 아빠를 만났대. 뭐? 갑자기 왜?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30살인 그는 하은이보다 7살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신중한 남자였다. 하은이의 가정사를 알고 있는 그는 한준석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연히 엄마가 지하철에서 만났다고 해. 하은아, 조심해.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분명 이유가 있어.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세상에 우연은 없어. 특히 그런 사람들은 너. 지훈이의 말이 하은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중석은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혹시 미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하은이에게 연락했다. 하은아, 아빠야. 아빠, 놀란 듯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존댓말. 하은이 중석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아빠가 커피 한 잔 살 수 있을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글쎄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 하은이는 만나주기로 했다. 홍대 근처 조그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날 나는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손에 땀이 났다. 내 딸을 만나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이라니. 하은이가 나타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미영이를 빼닮은 예쁜 소녀가 이제는 완전히 어른 여자가 되어 있었다. 하은아, 안녕하세요. 여전히 존댓말이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네. 네, 회사는 어때? 적응됐어? 네,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15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하은아,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하은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 아빠가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랑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하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하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는 그날 3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15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미영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석을 만난 후로 계속 그랬다. 그녀는 15년 전 그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사업 실패,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 그리고 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간 그날. 사실 그때 그녀도 많이 혼란스러웠다.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준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그의 나름대로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던 15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밤낮으로 일하며 하은이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엄마, 아빠랑 커피 마셨어. 하은이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래? 어땠어? 많이 늙으셨더라. 그런데 여전히 착하신 것 같아. 미영이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은아, 너 혹시 엄마, 나는 괜찮아. 그냥 아빠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미영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15년 동안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은아, 정말 괜찮은 거야? 아버지랑 계속 만나려고? 응. 지훈아, 나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냥 많이 늙고 지친 아저씨 같았어. 하은아, 나 알겠어. 내가 걱정하는 거. 근데 난 이제 어른이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지훈이는 불안했다. 하은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방해가 될까봐. 하은아, 우리 결혼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지훈아,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하지만 하은이도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때 하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하은아, 엄마 생일이 다음 주잖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을까? 하은이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엄마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뭔데? 아빠가 엄마 생일을 축하하자고 해.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은아,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행세하려는 거 아냐?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미영이의 생일날이 왔다. 하은이는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셋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작은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준석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보며 미영이와 하은이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다. 엄마, 생일 축하해. 하은이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 하은아. 그때 준석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미영아, 이거 15년 전에 사놓고 줄 기회가 없었어. 상자 안에는 소박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미영이가 예전에 탐내던 그 목걸이였다. 이걸 왜 아직도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은이도 울먹였다. 아빠, 엄마, 왜 그때 헤어졌어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하은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준석과 미영이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은아,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엄마와 너에게까지 이업을 갈거든.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나간 거야.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미영이도 입을 열었다. 하은아, 엄마도 아빠를 원망했어. 왜 혼자 결정했냐고. 왜 함께 해결하려 하지 않았냐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하은이는 지훈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지훈아, 미안해. 나 아빠한테 너무 편견이 있었나 봐. 하은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서툴렀을 뿐이야. 지훈이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은이가 변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있었다. 하은아, 그럼 우리는?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지훈아, 나는 이제 아빠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어른이 되려면 부모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훈이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다. 한편 준석과 미영이도 각자의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영이는 오랜만에 꺼낸 사진첩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영이는 중얼거렸다. 준석도 마찬가지였다. 15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언제나 가족을 그리워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왔지만 과연 자신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며칠 후 준석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수리점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어. 준석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하은이가 수리점을 찾아왔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은이는 아버지의 힘든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하은아,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아빠, 나 돈 있어요. 적금 깬 거. 안 돼. 그건 내 미래를 위한 거잖아. 그때 미영이가 나타났다. 하은이가 연락한 것이었다. 준석 오빠, 얼마나 부족해? 미영아? 그까지 왜?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준석은 깨달았다. 15년 전 자신의 실수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다. 가족이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인데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석이 눈물을 흘렸다. 15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6개월 후 준석의 수리점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미영이와 하은이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여전히 연인 사이였다. 지훈이도 이제는 준석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됐다. 하은아, 내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다. 응,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미영이와 준석은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을 했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하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줘서. 준석과 미영이가 딸을 바라봤다. 하은아, 우리가 오히려 너한테 배우는 것 같아. 가족이니까요. 서로 배우는 거죠. 그들은 웃었다. 15년 전과는 다른, 하지만 더욱 단단한 가족의 웃음이었다. 상처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세 살이 돋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진짜 가족이었다. 저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처럼, 삶처럼,
그리고 사랑처럼. 여러분, 다시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지는 관계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